여러분들 책 어떻게 골라서 읽으세요? 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시죠? 요즘에 뜨는 책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책을 사서 보시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좋은 책을 골라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책을 고른 게 맞아? 이 책이 정말 내가 읽고 싶은 책이야?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나름의 책 고르는 법을 완전히 확립시키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책을요, 그냥 우연히 선택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는 다른 사람의 추천,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엄청 유명해, 이런 얘기를 듣고 털컥 책을 사서 봤는데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런 경험도 하셨을 거고요. 근데요, 저는 이런 모든 것을 우연에 의해서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우연에 의해서 책을 골라서 읽으시면요, 책에 대한 애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나다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고를 때도 자기다운 관점에서 자기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책을 고르셔서 책을 정말 애정하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을 아셔야 되죠.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도서관에 갈 시간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도서관이 문을 닫는 그 시간에 자신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시는 분보다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찾아보고 자기가 읽을 책을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다운, 자기가 정말 읽고 싶어하는 그런 책을 골라서 유익한 독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공부하는 책, 나와 친구가 되는 책,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을 저는 골라서 읽기를 권합니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책은 본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친구예요. 책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책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친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또는 자기와 대화하고 이런 종류의 책을 한 권을 정하셔서요, 그 책을 항상 같이 읽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책 읽기는 친구와 수다 떠는 책 읽기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 자신의 지적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로서의 책 읽기를 동시에 병행하시는 것, 이게 이제 지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류의 책을 항상 함께 고르셔서 두 종류의 책을 병행해서 독서하시길 권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두 종류의 책을 어떻게 찾으면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당연히 세 가지죠. 첫 번째 방법은 친구가 될 책을 찾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 찾기를 하는 거죠. 제가 권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책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죠. book.naver.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요, 책 홈이 나옵니다. 뭐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홈에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분류가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책들이 그 하단에 한 서너 권 정도 책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뷰잉을 해주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그 주의 베스트셀러가 쭉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저는 사실은 이 홈 화면을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 표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뷰잉이 되면 그 책의 내용을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요. 표지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뷰잉 말고 리스트형 뷰잉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홈에서 보시지 말고 베스트셀러라는 메뉴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 구성은 같아요. 베스트셀러 카운팅을 한 대형 서점별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교보를 보셔도 되고 알라딘을 보셔도 되고, 저는 참고로 알라딘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책 홈의 경우에는요, 분류가 대여섯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베스트셀러를 누르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류의 펼치기를 누르시면요, 한 10가지 이상의 상세한 분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사회과학 이렇게뿐만이 아니고 예술과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분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류를 누르시면 그 분류에 해당하는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요, 별점이에요.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점이 대체로 9점 이상짜리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별점이 9점 이상이 되고 리뷰가 50개 이상 달린 거, 저는 요것을 권해요. 이거 재밌겠는데 그랬는데 별점은 10점인데 리뷰가 3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 한 달에 나와 친구가 될 책을 한 권을 읽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수가 뭐라고요? 3이죠. 여러분들은 3배수의 책을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지 말고요, 체크만 해두세요. 뒷페이지 보고 그 뒷페이지까지 봐서 요 3권이 내가 일단 마음에 들어 하면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책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목차 보시고 리뷰 한 2개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3권의 목차와 리뷰를 본 다음에 그래, 이번에 내 친구는 이 친구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신중하시면 책 고르는 데만 너무 시간을 쓰시고요, 오히려 거기에 질려서 책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책 고르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공부할 책을 고르실 수 있게 되겠죠. 이 두 번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책을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책 한 권만 읽고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공부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 제가 권하는 것은 최소한 3권 이상의 책을 한꺼번에 읽으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세부 주제와 관련된 어떤 책인데 그것을 한 권 읽는 사람의 지적 능력하고요, 3권 이상 읽는 사람의 지적 능력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제가 공부로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소주제에 대해서 3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동일 주제와 관련된 책을 3권 이상 한꺼번에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의 공부가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부로서의 독서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습관하면 습관과 관련된 대표적인 책 한 권 읽고 치우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한다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그것은 현실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학처럼 현실과는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풍요를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소주제예요. 이 소주제를 명확하게 생각을 정리한 상태에서 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권을 선택하시고 순서를 정해서 공부하듯 책을 읽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하시면서 이 방법을 익히시게 되면 공부형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3번째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찾기 방법이에요. 이 용어만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쉽게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2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부하는 책 또는 친구가 되는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보면 그 책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인데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요, 꼭 노트에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책 안에서 책을 읽을 동기가 발견되면 그 책은 꼭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이 책의 내용이 좋다는 것은 필자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필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참고로 한 참고문헌 리스트가 뒤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참고문헌 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책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어떤 책인지 파악을 하시고 이 책도 꼭 읽어야 되겠는데 하면 추가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 방법이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을 선택하는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누려보시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분량에 대해서 끝으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말이죠. 1시간 동안 평균으로 한 30쪽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에 습관이 붙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안 붙은 분들은 1시간 읽어도 10쪽밖에 못 읽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지만 가능하면 책을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완독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하시면 책 읽는 속도가 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눈운동 독서법, 눈운동 할 때도 글자를 읽지 말고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읽는 독서법, 이런 거를 익히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독서 속도가 좀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1시간 동안 보통은 30쪽, 빨리 읽는 사람들은 50쪽, 좀 제 자랑이 됩니다만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70쪽에서 80쪽 정도를 1시간에 읽어냅니다. 자, 30쪽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책을 읽으면 한 권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몇 권? 3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권 설정하시고요. 너무 부담될 것 같아 하고 겁이 나시는 분들은 2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하는 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루틴을 잡아서 내가 독서를 할 거야. 이 독서는 공부 독서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소설이나 자기가 가볍게 항상 친구처럼 읽을 수 있는 책, 얘는 짬시간에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총 몇 권? 3권을 읽는 분은 4권이 될 것이고 2권을 읽는 분은 3권이 되시겠죠. 이렇게 책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권의 친구 책과 2권의 공부책을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읽어가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스스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 고르는 방법이 자신이 정말 최애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을 선택해서 독서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서 욕구, 독서력 그 자체를 높여주는 데 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댓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지혜 나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